주리온 TV. 우리가 알고 있었던 혹은 미처 알지 못했던 카드 속에 담겨있는 소소한 이야기, 유카 스토리.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리온입니다. 돌아온 유카 스토리 시간입니다. 사실 사만신에 대한 이야기를 업로드하고 난 이후 다음번 유카 스토리 주제를 무엇으로 할지는 이미 정해두고 있었습니다. 바로 사만신보다 더 강력한 존재, 유이왕 DM 시즌 세계관 최강의 자리에 있는 빛의 창조신 호르아크티인데요. 호르아크티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면 대사신 조크에 대한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기 때문에 오늘 영상의 주제는 호르아크티와 조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유카 스토리 한번 시작해보도록 할까요? 호르아크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면 먼저 대사신 조크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유이왕 DM 시즌 왕의 기억편에서는 주인공 유이의 또 다른 인격인 어둠의 유이가 자신의 진짜 이름을 찾기 위해 기억의 세계로 떠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최종 보스가 바로 대사신 조크입니다. DM 시즌 내내 뭔가 꿍꿍이가 있을 것 같았던 어둠에 찌든 바쿠라가 바로 대사신 조크의 혼의 일부가 깃들어 있는 상태였죠. 과거 어둠의 유이, 즉 아템의 아버지인 아크나문 카논이 다스리던 이집트 왕국은 외부와의 전쟁으로 위기를 맞고 있었고 적의 침입을 막기 위한 수단이 필요했습니다. 당시 왕국에는 신의 힘이 깃들어 있다고 알려진 천년 마술서를 보관하고 있었으며 이를 해석한 자는 거대한 군대와 싸워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는다는 전설이 있지요. 하지만 그 누구도 그 마술서의 문자를 해석하지 못해 곤란한 상황이었는데요. 아크나문 카논의 동생이자 측근인 아크나딘이 어둠의 연금술을 통해 7가지 비보를 만들면 그 비보의 힘으로 평화를 되찾을 수 있다는 제안을 하게 됩니다. 이 7가지 비보가 바로 DM 시즌 내내 중요하게 다뤄지던 천년 아이템들이죠. 그러나 이 7가지 비보를 만들기 위한 연금술은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필요로 하였으며 아크나딘은 이를 위해 쿨 에르나라고 불리는 마을의 주민들을 학살하는 만행을 저지르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 겨우 살아남은 마을의 생존자가 바로 바쿠라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으로 마침내 7가지 비보가 만들어졌으며 이 비보의 힘으로 정령을 불러내어 왕궁은 평화를 되찾게 됩니다. 그러나 아크나딘은 자신이 사용했던 이 연금술의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희생으로 만들어진 7가지 비보는 본래 대사신 조크를 불러내기 위한 의식의 준비물이었으며 왕궁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만들었던 비보가 종국에는 왕궁은 물론 세계를 파멸로 이끄는 존재를 강림하게 만들고 맙니다. 대사신 조크는 DM 시즌의 최종 보스인 만큼 정말 어마어마한 힘을 보여줍니다. DM 시즌에서 왕의 기억편은 카드게임보다는 스토리 전개에 중심을 두고 있기 때문에 흔히 유이왕 하면 떠오르는 듀얼 장면은 아주 조금밖에 없습니다. 조크 역시 카드게임으로 등장한 캐릭터가 아니기 때문에 대사신 조크를 카드에 비유해서 어떤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하기는 힘들지만 만화에 등장한 대사신 조크는 블랙매지션과 블랙매지션 걸, 푸른눈의 백룡, 궁극의 푸른눈의 백룡, 궁극용 기사, 엑조디아, 오벨리스크의 거신병, 오시리스의 천공룡, 라의 익신용 등등 DM 시즌에서 나름 강력한 힘을 보여줬던 몬스터들을 모두 쓰러뜨린 말 그대로 압도적인 힘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렇게 강력하고 막강한 존재감을 보여준 조크였지만 디자인이 상당히 경악스럽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존재감과 포스와는 별개로 어딘가 우스꽝스럽다는 평을 듣기도 합니다. 이런 디자인 때문에 조크, 고추빔, 고관괴물 등등 요상한 별명들이 생겨났죠. 아무튼 이 변태스럽고 무시무시한 조크를 해치우기 위해 등장한 것이 바로 DM 시즌 최강의 신 호르아크티입니다. 만화에서 호르아크티는 라, 오시리스, 오벨리스크 이 사만신을 파라오의 이름으로 하나로 합쳤을 때 등장하며 등장과 동시에 양손을 펼치더니 제셀, 한마디로 조크를 소멸시켜버립니다. 여기서 제셀은 신성한 힘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하네요. 호르아크티와 조크는 이렇게 어마어마한 능력을 보여준 존재들이었기 때문에 이걸 실제 카드게임에서 재현시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웠을 겁니다. 만화에서 보여준 막강한 능력을 그대로 만들었다가는 게임의 밸런스가 무너질 것이고 어정쩡하게 너프시켰다가는 사만신처럼 신성모독이 돼버릴 수 있을 테니 실제 카드로 만들기는 쉽지 않았지요. 그래서 오래전부터 조크와 호르아크티는 팬들 사이에서 만들어진 오리카, 즉 자작 카드로만 존재해왔으며 카드의 효과와 가격에 대한 수많은 루머가 나돌았었습니다. 그러다가 DM 시즌이 완결되고 GX, 5Ds를 거쳐 JR이 방영될 때 갑자기 호르아크티가 공식 발매되게 됩니다. 사만신과 똑같이 신속성을 가지고 있지만
환신 야수족인 사만신과는 달리 창조 신족이라는 설정을 가지고 등장했는데요. 창조 신족인 카드는 현재 이 호르아크티밖에 없습니다. 특별한 카드인 만큼 이 카드를 구하기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당시 V점프에서 응모권 추첨 이벤트를 실시하여 이 중 4,000명을 뽑아서 호르아크티를 증정하였고, 드래고닉 레기온의 발매와 유이왕 재R 방송에서 나온 추첨 이벤트에 따라 각각 3,000명씩을 더 뽑아 총 합계 10,000명의 사람들에게 호르아크티를 한정 배포하게 됩니다. 현재는 여러 경매 사이트나 카드 판매 사이트에 간혹 이 호르아크티가 판매되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국내에서도 호르아크티가 70만원에 판매되는 등 엄청난 몸값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마저도 현재는 품절 상태죠. 2017년 3월 현재를 기준으로 아직까지 호르아크티는 국내판으로는 존재하지 않으며, 지금까지 여러 스페셜 부스터팩을 통해서 일본의 동봉 카드들을 헐값으로 만들어버린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호르아크티도 언젠가는 한글판으로 나오지 않겠느냐는 기대를 하는 유저들도 있지만 워낙 특별한 카드인 만큼 쉽지는 않을 것 같네요. 실제 발매된 호르아크티의 효과는 자신 필드 위에 원래 카드명이 오시리스의 천공룡, 오벨리스크의 거신병, 라의 익신용인 몬스터를 각각 한 장씩 릴리스했을 경우에만 특수 소환할 수 있으며, 이 특수 소환은 무효화되지 않습니다. 이 카드를 특수 소환한 플레이어는 듀얼에서 승리합니다. 원작에서처럼 등장과 동시에 모든 상황을 종료시키는 효과를 가지고 있는데요. 매우 간단하면서도 강력한 효과인데다가 일단 사만신을 모두 필드 위에 불러내야 한다는 어려운 소환 조건 때문에 게임 밸런스도 유지할 수 있게 되어 원작의 모습을 적절하게 잘 재현해냈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어려운 소환 조건 탓에 실용도는 거의 없지만 쉽게 구할 수 없는 초희귀 카드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많은 수집가들에게 로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담으로 대사신 조크의 경우는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발매된 카드가 없으며, 인터넷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는 조크는 개인이 만든 자작카드 이미지들입니다. 물론 나중에 호르아크티처럼 뜬금없이 OCG 되는 상황이 생길 가능성도 있습니다만, 조크를 게임에서 재현하기 위해서는 호르아크티처럼 등장과 동시에 상황 종료 같은 간단한 게 아니라 엄청나게 강력한 효과로 필드를 제압하는 느낌을 주어야 하니, 실제로 나온다고 해도 게임 밸런스를 위해서 사만신처럼 고자가 되거나 소환 조건이 엄청나게 어려워지거나 둘 중 하나가 될 것 같네요. 오늘 유카스토리의 주제는 빛의 창조신 호르아크티와 대사신 조크였습니다. 재밌게 보셨나요? 호르아크티에 대한 이야기로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자료를 수집하느라 밤새도록 유이왕 DM 시즌 스토리를 정주행했었는데요. 막상 영상을 만들고 나니 생각했던 것보다는 영상 분량이 적은 것 같네요. 저는 다음번에 새로운 주제의 유카스토리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